삶이 고되고 또 여러 가지로 신경 쓰기 많고 힘들지만 이분만 보면은 에너지가 샘솟습니다. 김상욱 민주당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행복한 박수. 화요일 아침입니다. 화요일만 되면 행복해요. 아우, 네. 저도 행복해요. 오늘 아침은 또 에너지가. 예. 이게 뭔가 시원한 느낌이 또 시원한 드는 것 느낌. 같아요. 왜요? 뭐가 이렇게 지원하세요? 지금 보세요. 지금 아. 우리 화면에 나오지만은 화면에. 서울이 공기도 조금 약간 비가 와서 그런지 덜 맑아진 것 같고 그렇네요. 많이 춥지도 않아요. 오늘 많이 좀, 춥지도 예, 않아요. 포근한 오늘 느낌입니다. 하루 더 행복하실 수 있는 그런 아, 아침이라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많이 웃으세요. 네, 많이 웃겠습니다. 웃으면서 박수 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예. 또 업무 보고 받으시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 그거 보고 있으면 행복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일하는 모습이다. 그 일 못하는 사람 혼나는 것도 좋고 일 잘하는 사람 칭찬받는 것도 좋고. 맞아요. 일 못하면은 당연히 지적을 받아야 되는 거고. 지난주 이제 이학재 사장 그게 뭐 많이 또 회자가 됐죠. 너무 모르던데요? 그래서 뭐지?라는 생각이 저도 했어요. 월급 아까웠네. 저러고 있어도 사장 하는구나. 그러니까 좀 일할 의지가 없거나 일할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자기 사심으로 일하려는 사람은 네. 그냥 빨리 집에 가주시는 게 후배들에게 길도 열어주시고 국민께 봉사하는 마지막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욕 먹기 전에 집에 가실 분은 집에 가시고요. 일할 사람들을 자리에 좀 앉혀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일할 의지가 있는 일 잘하는 사람들 계속 칭찬해주고 일할 수 있게 삼천포로 해주고. 조금 더 빠지자면은 예. 좀 있으면 지방선거인데 우리 지방선거에서 사람 고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요. 어디 가서 대접받기 좋아하는 사람들, 네. 아니면 자리 욕심에 눈이 먼 사람들, 아니면 어떻게 뭐 개발 사업 같은 거는 자꾸 해서 뒷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 절대 뽑아주면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은 집에서 고이 모시고 정말 공익을 위해 일하려는 사람들을 찾아서 많이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 유권자들이 잘 맞습니다. 따져보고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이제 내란 특검팀 180일간의 수사를 종료하면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보니까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윤석열이 준비했다라는 건데 이건 뭐 그동안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했던 주장과 전혀 다른 그렇죠. 미리 준비해왔던 기자님 그거 보고 어떤 생각하셨어요? 뭐 왜 윤석열이 열심히 뭐 준비를 해왔다. 저는- 그리고 반대 세력을 다 없애기 위해서 싹 쓸어버리기 위해서 그런 걸 해왔구나. 일단 윤석열이 다시 한번 거짓말쟁이라는 것이 아. 들통이 났고 사실 그동안 비상계엄의 정당성에 대해서 얘기했던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 했던 말이 네. 그 뭐 민주당이 너무 독주하니까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윤석열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해 왔는데 네. 특검 수사 결과는 그것이 아니다. 2022년 빠르면 8월부터도 이렇게 사정기관에서 들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대통령 되자마자부터 네. 이 독재를 하고 싶었던 거죠. 비상계엄을 그때부터 아하. 비상대권 하면서 또 되게 상당 기간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군 인사부터 해서 미리 다 세팅을 했었고 또 정신교육을 했다는 내용도 나오잖아요. 정신교육을 술로 만찬 자리에서 술 먹여가면서 술로. 한동훈 빨갱이론 등등등 하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최소 예. 1년 이상을 준비해 왔음이 특검 조사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 어떤 정당한 논리도 설득력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어제 조은석 특검이 발표하는데 윤석열 호칭을 생략한 것도 좀 인상적이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욕 안 한 게 다행이죠. 교관한 게 다행이다. 역적 윤석열은 이러고 사실 해야 되는데 조선시대가 떴으면 앞에 역적 윤석열. 예. 왜냐하면 이게 혼동질서를 부순 사람이니까. 윤석열은 예. 그렇게 죄송합니다. 호통치면서 했어야 되는데 좀 그랬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판사님 한번 나중에 이제 직위원은 못할 것 같다. 예. 그러게 직위원 판사는 그렇게 안 할 것 같고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 아닌 것 앞으로 같아요. 안 할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 그러더라고요. 이거 내란몰이다 이런 네. 반응을 또 내놓더라고요. 박성훈 수석 대변인 논평을 받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내란 특검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인원은 윤석열 등 3명에 불과했다. 9건의 영장 청구 중에 3건만 발부돼서 전체 청구 대비 발부의 33.3%에 그쳤다. 그러니까 내란몰이 아니냐 이런 건데. 제가 답답한 게 그거예요. 사실은 예. 특검 결과 보고 다들 화나셨을 거예요. 저는 화가 상당히 났거든요. 왜냐하면 제대로 수사가 안 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김건희가 네. 이 쿠데타를 12.3 내란을 몰랐다고요? 몰랐을 리가 있어요. 윤석열이 예. 얼마나 많은데 얘기를 하고 다녔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2022년 8월 9월부터 11월 계속 주변에 온통 만나는 사람마다 네. 비상대권 비상대권, 비상계엄 얘기하면서 비상대권. 사람 네. 인사를 하고 난리를 하는데 1부터 10까지
김건희한테 다 보고하고 김건희의 지시에 따랐던 윤석열이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안 했다고요? 말이 안 되는데 근데 김건희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네. 김건희와 노상원 서로 간에 소통이 없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저는 충분히 그래요. 의심스러운데 관련된 조사가 제대로 안 됐는데 왜 조사가 제대로 안 됐느냐? 핵심이 결국에는 관련된 영장 발부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영장 발부 압수수색 관련된 영장은 사실 쉽게 잘 일반 범죄 일반 사건 같은 경우에 압수수색 네. 영장 되게 잘 나가요. 저도 예전에 뭐 제 핸드폰 압수수색 영장 나온 적 있었는데 혐의도 없는데 막 나가요. 막 줘요. 근데 왜 이렇게 중요하고 긴급하고 네. 너무나 큰 사건에 그토록 압수수색 영장조차 아. 쉽게 나가지 않아서 거의 영장 발부가 안 되니 그러면 특검에서 수사할 수 있는 게 고의 오셔서 문 누르면 묻는 대로 답해서 적는 게 다잖아요. 그게 무슨 수사예요? 수사라는 거는 이 사람이 말한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압수수색에서 핸드폰 내역도 까보고 참고인 불러서 조사도 하고 네. 또 안 나오면 강제로도 데리고 와서 확인을 하면서 그 말에 참 거짓을 밝혀가는 과정인데 이번 특검에서 그런 참 거짓을 밝혀가는 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해서 결국에는 네. 진술인들의 진술을 정리하는 수준에 그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건희의 개입 여부를 확인해내지 못한 건데 아하. 그래서 제가 속상한 게 그거예요. 제가 뭐 기자님께서는 제가 하도 얘기 많이 해가지고 지겨우시겠지만 네. 내란 전담 재판부와 내란 특별법과 특검 한 세트입니다. 같이 가지 않으면 힘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에서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내란 전담 재판부가 아니면 영장 발부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일이 안 돼서 특검도 특검 수사를 제대로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그 우려가 생긴 거예요. 그 우려가 현실화된 거지 어떻게 무슨 내란물이에요. 아쉬워 죽겠어요 사실은요. 아쉬워 죽겠다. 예. 그러니까 이게 본체를 못 밝힌 것 같아. 본체를 못 밝힐 것 같다. 윤석열이 내란범이라는 건 다 알아요. 한덕수가 내란 공범이라는 건 다 알아요. 네. 그거 밝힌 거는 당연한 거고 사실 그 뒤에 숨어 있는 본체를 밝혀야 되는데 그게 김건희 노상원 간의 관계 또는 그 이상 이어지는 여러 가지 흑막들 네. 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의혹들 이런 것들을 아하. 밝혀 들어가는 것들이 본체일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뭐 윤석열이 내란한 건 우리 다 봤잖아요. 한독수가 그렇죠. 관련된 거 다 봤잖아요. 이거는 네네. 수사를 통해서 더 안 밝혀도 우리가 이미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음. 수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그 뒤에 김건희 그리고 노상원과 김건희 그리고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 의혹들을 일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건 이런 부분들인데 네. 특검에서는 밝혀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마치 면죄부를 주는 듯한 아. 표현을 써서 그 부분이 많이 아쉽고 그 근본적인 이유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제때 기능하지 못함으로 그렇지. 인해서 영장 발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래서 수사가 힘을 잃어버린 것에 있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어제 내란 특검 수사 결과 이게 쭉 들으면서 열심히 해왔구나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 하셨을 것 같은데 본체가 안 밝혀졌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빠져 있는 것이다. 그 지금 결국에는 김건희가 관련되어 있지 않다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 것들이 뭐 그날 아침에 그 계엄을 한 날 김건희가 윤석열한테 부부 싸움을 했다. 계속 거기는 맨날 부부 싸움 해요. 그건 대화 과정이 그런 거잖아요. 그 대화가 맨날 김건희가 윤석열 야단치면서 하는 게 대화인데. 예. 그리고 뭐 그날 뭐 성형외과를 갔다. 성형외과를 간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걸어서 5분 거리라면서요. 보통은 들어오라 하는데 굳이 자기가 가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안 가요. 그러면 알리바이 만들러 간 거로밖에는 볼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등등등등 우리 상식적으로 그리고 윤석열이 이 사람 저 사람 비상대권 네. 1년 넘어 얘기했는데 김건희가 몰랐다고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럼 조사를 해야 되는데 김건희 핸드폰, 김건희 주변 사람 핸드폰 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 진술 이런 것들 강제성 있게 힘 있게 제대로 조사가 됐냐고요. 그 조사한 적 없이 그냥 사람들은 말만 정리해가지고 혐의 없네요. 그리고 무슨 윤석열이 뭐 미국 눈치를 봐서 12월 3일로 날짜 정했다. 그런 이것도 얘기를 이상한 하던데 앞뒤가 안 맞고. 그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날짜를 이렇게 그죠. 그걸로 특정했다? 윤석열, 김건희가 그걸 특정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보다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어느 날이 기일인가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 사람들인데 날짜, 시 뭐 이런 거. 자 근데 이걸 예. 왜 이 피의자들의 진술에 의존한 조사가 되었냐는 거예요. 제가 아쉬운 게 피의자들이야 예를 들어 조희대 대법원장도 또 조희대 대법원장도 소환 조사 한 적이 없잖아요. 네. 불러서 물어야 제대로 물을 텐데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서면 조사하고 끝났어요. 서면 조사하고 끝났어요. 핸드폰도 예. 제대로 못 열어봤겠죠. 그게 무슨 조사냐는 거예요. 서면 조사라는 게 미리 서류 준 다음에 한 2, 3일 줄 테니 답 따라서 주세요. 답 따라주면 자기한테 말 맞춰서 답 왔겠지. 그럼 그대로 정리하고 끝난 게 이게 그러면 여기 진실을 밝힌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믿어주고 정리하고 마무리된 거지. 근데 이게 특검만 뭐라 할 수는 못하는 게 특검도 답답하겠죠. 답답하죠.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영장이 자꾸 기각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7월달에 같이 론칭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아쉽고 속상하고. 그런 그러니까 마음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새가 양 날개로 날듯이 내란 특검과 내란 전담 재판과 함께 갔어야 되는데 내란 특별법까지 세 가지가 특별법까지 한 세트예요. 한 세트로 가치가 갔어야 힘이 된다. 있고 일이 되지 하나만 덜렁가면 못 간다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제가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입니다.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너무 아쉬워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차 특검, 종합 특검 이런 걸 통해서 밝혀야 되는 2차 특검이 겁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한 세트를 맞춰줘야 돼요. 아. 내란 전담재판부, 내란 특별법 추가로 특검한 다음 추가 특검까지 세트가 맞춰줘야지 돌아가는 거지. 이게 세트가 안 맞춰지면 또 똑같은 결과가 나는 거예요. 특검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세트를 맞춰줘서 특검이 수사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아하. 아쉬운 것은 7월과 12월 동력이 많이 떨어졌고요. 예. 12월과 내년 3월은 동력이 더 많이 떨어질 겁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그래서 이번 달을 더 가기 전에 내란 전담재판부, 내란 특별법 다 통과시켜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추가 특검에 대한 얘기도 실질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추가 특검을 하더라도 사실은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지금 특검 조사 결과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처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 특검 조사에서 조사 결과를 완전히 무시를 하지는 못하니까 이것과 배치되는 명백한 추가 증거가 나와야지만 별도 추가 기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네. 사실 추가 특검을 하더라도 뒤에 오는 특검 부담이 엄청 커진 거죠. 아. 근데 부담만 줘놓고 손에 무게 안 주면 또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래서 내란 전담재판부, 내란 특별법이 세팅으로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거 세트로 안 가고 그냥 추가 특검만 얘기하는 거는 또 그냥 소리만 시끄럽고 네. 알맹이 없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로 가야 된다. 아.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제 어쨌든 내란 전담 재판부는 이번 달에 처리를 하고 반드시 해야 된다고 반드시 해야 생각합니다. 되고. 예. 이거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찜찜하고 저는 뭐가 찝찝해요. 무슨 아니 아니 우리가 우리가 같고. 제가 흥분해서 죄송해요. 예. 근데 윤석열 한독수가 내란에 관련돼 있던 거 누가 몰라요. 그거 밝힌 건 일한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다 봤는데 눈으로 그거는 문제가 안 돼. 그건 이미 유죄고 기소예요. 알고 있고 근데 재판 진행 중인데. 우리가 궁금했던 건 뒤에 음. 김건희가 무슨 역할을 했느냐, 노상원이 어떤 장난질을 쳤느냐, 네. 또 조이대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의혹 없이 제대로 풀어 달라는 거였는데. 근데 결국에는 조이대 대법원장 수사만 하더라도 제대로 수사됐냐고요. 그러니까 불러서 수사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핸드폰 열어본 적도 한 번도 없는데 참고인 조사도 제대로 된 게 예. 없는데 그냥 뭐 진술서, 자술서 이거 한 장 어이, 하고 끝난 것 같아요. 서류 요청한 다음에 서면 답변 권로 정리하고 예. 끝. 아니 강제 수사가 없었다. 이게 무슨 수사가 이래요. 아니 하다못해 예. 이거 지금 국가 내란이잖아요. 역적 사건을 이렇게 수사해요. 음. 하다못해 어디 가지고 한 돈 100만 원 사기친 것도 이렇게 수사 안 해요. 돈 100만 원 사기친 것도 이렇게 수사는 안 해요. 핸드폰 열어보고 참고인 그렇죠. 부르고 예. 안 오면 잡으러 가고 하면서 수사를 하지 이렇게 수사는 안 한다고요. 근데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한 역적죄를 이렇게 수사를 한다고요? 저는 그게 답답해요. 이거 뭐 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김건희 조이대 관련된 것들 이걸 그냥 묻어버리고 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생긴다. 뭐 이유는 쭉쭉쭉 달아놨어요. 예.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렇게 상세하게 이유를 달 필요가 있었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냥 이런 의혹이 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하면은 다음 수사하기가 나은데 이래저래 확인했다. 저래저래 이래서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것 같다까지 판단까지 할 어허. 필요가 있었나. 근데 그 이유라는 것이 열어보면 하나같이 다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들이에요. 그렇네요. 그렇잖아요. 뭐 이유를 든 것 중에 하나 그거잖아.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김건희가 윤석열과 네. 부부 싸움했다. 그게 무슨 이유가 돼요? 그럼 그 집은 맨날 대화가 그런데. 화냈다. 맨날 윤석열 야단 맞는 게 일인데. 그러니까 그 일상인데. 그게 무슨 김건희가 몰랐다는 증거가 된다는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아. 윤석열이 김건희한테 얘기 안 했다는 게 말이 안 맞지. 얘기했다는 게 상식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네요. 1년 1년 넘어 준비한 사람이 온데 얘기를 다 했는데. 그러니까 김건희 결재를 받고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다 의심하고 있는데. 아니 이 비상계엄 이거 내란 제일 일으키려고 중요한데. 그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날려버렸잖아요. 날려버리고. 근데 그걸 김건희가 얘기 안 했을까요? 중요한 인사를 또. 김건희가 몰랐다고요? 그것도 이상하네. 김용현하고 이렇게 짝짝구해서 맨날 네. 그것도 맨날 만찬 자리를 통해서 정신교육을 시켰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맨날 밤마다 술 먹고 정신교육을 시켰는데 예. 정신교육 시켜서 술 취해서 방에 들어와가지고 김건희한테 얘기 안 했을까요? 근데 이게 무슨 김건희는 몰랐다라고 확답을 뭐 확신에 찬 그런 불기소를
를 결정을 내냐고요. 이유를 그걸 어떻게 다냐고요. 저 흥분에 말이 안 나오네. 아쉬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 특검에서 얘기한 거 당신 때문에 다 망쳤다. 큰 소리를 화를 냈다라는 진술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불기소 이유가 될 수가 없고 당신 때문에 음. 망쳤다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네. 그걸 뭘 망쳤다는 거지? 무슨 계획이 있었다는 거지? 이런 거는 물어봤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뭔가 다른 계획이 있었다는 건가? 예. 그 계획을 세웠는데 똑바로 수행을 못했다는 건가? 여러 가지 해석 여지가 있는 거 그렇네.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불기소 이유가 되죠? 예. 그러니까 김건희가 세워놓은 계획이 또 따로 있었는지 이것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 실행하는 과정에서 잘못해서 윤석열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잘못해가지고 김건희가 그것 때문에 화났다는 생각도 할 그러니까 수도 있고. 그거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상식선에서 얘기해 보자고요. 상식선에서. 상식선에서 윤석열은 여기저기 한 1년 넘어 이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 우리가 드러나는 것들이 많잖아요. 지금 윤석열은 사람 한 명 쓰고 말고 하는 것도 다 김건희랑 상의하고 김건희는 이제 주술에 물어보고 하는 게 반복돼 왔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다. 그렇죠. 근데 그것도 맨날 밤마다 만찬 자리에 불러 정신교육을 했다며 이 사람 저 사람. 네. 술 취해서 집에 들어갔겠죠. 너 왜 술 먹었어? 오늘 술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해서 당연히 했겠지. 김건희가 근데 몰랐다고요?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 우리 상식적으로 그냥 어려운 법 얘기할 필요 없이 그럼 예.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진 의혹에 대해서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강제 수사를 했었어야 된다는 건데 그런 수사 없이 그냥 뭐 부부싸움한 게 어떻게 불기소 이유가 돼요? 그렇네. 이거 기자님 생각은 어때요? 아니, 저만 저도 이거 흥분했나? 보고 어. 이거 좀 이상하다. 너무 김건희가 뭐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이 알아서 하고 자기는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뭐 망쳤다 이런 얘기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는 문제입니다. 이걸 네.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 버리면 또 해도 된다. 또는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알리바이만 잘 만들면 처벌을 피해갈 수 있다라는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특검 혼자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 내란 전담재판부와 내란 특별법이 세트로 돼야 가능한 일이에요. 답답하네요. 이걸 보면서 네. 계속 일단 뭐 좀 그런 아쉬운 마음이 좀 듭니다. 예. 자 그리고 특검이 이제 마무리는 했지만 어쨌든 내란 전담 재판부, 내란 특별법 말씀하셨지만 이제 재판으로 이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재판 과정도 제대로 될지 이게 내란 전담 재판부가 설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국민들이 보고 그래 이제 괜찮아 다 됐어 이렇게 마음 놓을 수가 있는 것인지. 저는 어떻게 내란 보세요? 전담 재판부가 구성이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공신력이 있는 믿을 수 있는 재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판부 구성 자체를 지금 보면 의혹이 일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직원 재판부에 배당된 것 자체도 뭔가 의혹이 있다. 그렇죠. 그 배당이 뭐 컴퓨터 배당이 아니라 김용현 등등 수사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기자님, 추가해서 사실 이번에 예. 지기현 판사님 이름 알았어요.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저도 처음 들었죠. 우리 국민들 다 처음 들었을 거예요. 누구야? 이러고 아. 시작했어요. 달리 말하면 공신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뺑뺑이인 줄 알았는데 뺑뺑이도 아닌 것 같다. 일부러 배정한 의혹이 있는 네. 것 같다. 아니고 공신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 재판 열어봤는데 무슨 레크레이션 하듯이 이렇게 해요. 근데 이 나라 본체를 무너뜨리고 국가기관을 무너뜨리고 5,200만 국민의 생명에 위협을 주었던 이 사안을 이렇게 재판한다고요? 네. 근데 내란 전담 재판부는 어쨌든 판사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추천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추천위원회가 또 구성이 돼요. 그 이 추천위원회는 다양한 집단에서 평판을 듣고 책임을 지고 추천해서 추천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렇게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다시 법관 중에 심사를 해서 또 추천을 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좀 더 공신력 있고 정당성 있는 거 아닌가요? 좀 더 민주적인 거 아닌가요? 좀 더 결과를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최대한 국민들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 이거 내란 상식인 전담 것 같아. 재판부. 이건 상식인 것 같아요. 예. 상식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사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법권의 그 권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민주주의의 대원칙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국가 기강을 처음부터 무너뜨리고 5,200만 국민을 잘못하면 전쟁의 참화로 밀어넣을 수 있었던 이 큰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재판부 구성 이건 당연한 당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부정한다면 그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음.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대한민국의 설립 이념에 반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함부로 그런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민의 국민들의 바람이 뭔지 사법권은 어떻게 기능해야 되는지 네. 잘 생각하고 사법부가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음. 사법부의 독립을 해놓고는 지금 이 뭐 임의로 막 이렇게 직위원 판사한테 배당하는 등 또는 뭐 대법원장이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이 사건 저 사건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게 이게 사법부 독립이에요. 그래요. 이 사법부의 독립 거기에 대해서 그 의미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고요. 네. 자, 특검 뭐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됐고 앞으로 이 삼박자가 맞아 들어가서 네. 더 이상 우리가 특검에 대해서 뭐 지금 궁금해하고 못 밝힌 부분이 없게 하나하나 또 들여다봐야 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이 통일교 수수 의혹, 금품 수수 의혹 어제도 이제 국회 압수수색이 있었고 뭐 통일교 관련된 압수수색이 쭉 진행되고 있는데 이 의혹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의원님께서는? 저는 통일교가 어떤 저항을 하더라도 네. 발본색원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뭐 이분 이름이 어찌 되지? 이번에 막 한학자 총재? 아니 그거 윤영호. 윤영호. 본부장? 네. 저는 이 아저씨가 여전히 통일교와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 의혹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해요. 왜요? 지금 보면 지금 겉으로는 자기가 통일교랑 이제 떨어져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배신감 때문에 뭐 통일교의 이런 저는 잘못된 점들을 얘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금 지금 보면 평생을 통일교에 몸담았던 사람이고 돌아갈 곳도 통일교인 사람이에요. 네. 통일교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렇게 종교가 정치를 좌우하려고 하는 것, 불법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종교 단체라 그러면 못 건드린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불법을 해도 못 건드린다. 정치에 네. 개입해도 못 건드린다. 탈세를 해도 못 건드린다. 무슨 이상한 성역처럼 돼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 종교 단체라 하더라도 법을 어기고 국가를 해롭게 하면은 응징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통일교 입장에서는 본질적 위협을 느끼겠죠. 그래서 저는 뭐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통일교 한학자 측과 또는 통일교의 다른 측과 이 사람 자꾸 이름을 잊어먹네. 네. 이 사람하고 예. 윤 아저씨랑 아하. 윤 아저씨네 여기도 어쨌든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전재수 전 장관님께 돈을 줬다는 거잖아요. 자, 기자님이 만약에 윤 아저씨라서 돈을 전달하는 입장이라 생각해봐요. 네. 예를 제가 한학자예요. 윤 아저씨 저 전재수 장관한테 돈 주세요. 이거 네. 돈 줘야 돼라고 제가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줬어. 아. 그러면 전달할 때 예. 증빙을 남길까요? 안 남길까요? 남기겠죠. 왜 안 남기면 예. 네가 해먹었지 이런 의심을 받을 거죠. 아니에요. 제대로 전달했어요. 봐요. 사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권성동 의원 때 확인했죠. 그렇죠. 예, 왜? 메모 남겨.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배달 사고 날까봐 배달 사고 아니 내가 먹은 게 아니고 진짜 전달했어요라는 걸 입증을 당연히 하고 싶죠. 그렇죠. 중간에 배달책은. 네, 만나는 날짜도 메모해 놓고. 근데 지금 액수도 그런 게 막 나오고. 전재수 장관 대해서는 그런 게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 이건 뭐지라는 의문을 일단 들고 네. 또 하나는 객관적 증거가 안 모르겠어요. 보인다. 돈 받은 사람 당연히 벌 받아야겠지. 누가 됐든 간에. 네, 네.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연구해서 밝혀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것 때문에 통일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수사를 못 하고 멈춰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통일교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그거잖아요. 건들지 마. 건들면 다 물어버릴 거야. 네. 다 물면 너희 피해 보잖아. 그치? 건드리지 마. 종교단체는 건드리는 거 아니야. 이 아하.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하. 이럴수록 더 물고 들어가야죠. 우리 그렇네요. 사실은 국가 권력을 협박하는 겁니다. 음. 종교단체가 불법을 하는 것에 넘어서서 국가 권력을 협박하고 달리 말하면 국민을 협박하는 거예요. 네. 뭐 이게 무소불위잖아요. 건드리기만 그렇죠. 다 물어버릴 거야. 건드리지 마. 우리가 뭘 해도 건드리지 마. 알려고 하지 마. 아니요, 알아야겠어요. 너희가 아하.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떤 불법, 어떤 잘못을 했는지, 통일교가 무슨 협박을 하든, 무슨 공갈을 하든, 무슨 위협을 하든 네. 우리는 밝혀내서 명명백백하게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모르겠습니다. 이 당이든 저 당이든 할 것 없어요. 잘못한 사람 있으면 벌 받아야죠. 하지만 그래도 가야 합니다. 이 관행을 놔둘 수는 없어요. 가야죠. 그렇죠. 이거 통일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계속 강조했듯이 네. 이렇게 정치에 개입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종교 법인체
가만히 둘 수가 있겠느냐. 뭐 통일교라고 적시는 안 했지만 누가 근데 보더라도 통일교 얘기를 대통령께서 하고 있는 것이고. 상당히 저는 용기 있다 생각합니다. 용기 있다. 이재명 대통령 용기 있다. 용기 있다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보통은 이렇게 야 우리가 돈 너희도 줬고 이쪽도 줬고 다 줬어 건드리지 마 하면은 어이구 그런가 싶어가지고 멈칫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대통령께서는 야 그래도 가 밝혀 이거잖아요. 네. 잘못된 거는 바로 잡아야 돼. 국민을 위해서. 뭐 과정에서 우리 민주당이 좀 다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국민을 위한 용기 있는 결정이라 생각하고요. 이번 기회에 이렇게 종교가 불법적인 또는 비겁한 방법으로 네. 정치에 개입해서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려고 하고 국민의 혈세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쓰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거 종교가 바로 잡아야 존경받는 된다. 거는 종교가 종교의 모범을 보이기 때문인 거지. 불법에 앞장서는데 무슨 우리 법치국하고 우리 헌법이 있는데 이거를 뭐 저해하고 이걸 어기면 안 되잖아요. 오늘따라 자꾸 제가 종교도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예, 오늘 좋은 아침인데. 기분 좋게 활짝 웃으면서 시작했는데 점점 화를 내고 있어 우리 방송하면서. 이제 화를 삭히고 예. 행복한 아침을 위해서 이제 또 그래요? 네. 통일 얘기 좀 더 해야 되는데. 예. 화낼 거 다 내고. 근데 지금 보니까 어제 이 경찰이 네. 전재수 의원실, 뭐 통일교, 천정궁 포함해서 압수수색을 여러 군데 했는데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빨리 신속하게 그러니까 수사를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 특검에서 이렇게 했냐고요. 그렇네. 경찰이 더 열심히. 그 특검에서 이렇게 했냐고요. 수사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의혹 일자 말자 예. 바로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 다 들어가고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 특검은 왜 이렇게 안 했지? 왜 이 중요한 역조사건을 이렇게 안 했지? 어쨌든 그건 차치하고 예. 저는 경찰에서 신속하게 잘하고 있다고 잘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 전재수 의원실 압수수색할 때는 네. 뭐 2천만 원, 현금 2천만 원 또 명품 시계 이게 적시했더라고요. 네. 보도된 거 보니까 네. 네, 명품 시계 확보하지 못했다. 뭐 이렇게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네. 면밀하게 수사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없더라, 증거가 없더라 해야지 전재수 장관님 입장에서도 좋은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훌훌 강력하게 하지만 신속하게 수사해서 빨리. 빨리 결정을 주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수사는 원래 이렇게 해야 증거인멸이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렇잖아요. 뭐 지금 특검에서 한 것처럼 6개월 내내 시간만 끌면서 뭐 제대로 진짜 그렇죠. 이런 신속한 압수수색의 모습 우리가 별로 본 적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많이 지금 와서 아쉽고 지금 통일 관련된 수사는 경찰이 신속하게 잘하고 있다고 신속하게 생각합니다. 잘하고 있다. 원래 압수수색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자 지금 보니까 박형준 부산시장이 통일교 행사 2차례 영상 축사했다. 그게 이런 더 심스러운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도 압수수색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도 의심스러운데. 예, 그냥 가진 않았을 것 같고. 그래요. 서병수 전 부산시장도 통일교 유관단체가 주최한 뭐 이 행사에 참석해 축사한 바도 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는 네. 특검하자 이거 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저는 뭐 특검하자 특검- 이러고 있더라고요. 너무 특검이 남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은 분명히 있지만 네. 특검하면 하자면 하는 거죠. 저는 뭐 우리가 감출 건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일단 당 지도부에서는 뭐 논할 가치도 없다 한 것 같은데 일단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좀 지켜보자라는 취지 같은데 뭐 저는 예. 감출 거 없다고 생각해요. 음흠. 도리어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명명백백하게 다 들어 대신 신속하게. 네. 이걸 제가 걱정하는 건 특검이나 뭐나 이렇게 좀 시간을 끄는 절차가 돼서는 안 되지 않나. 왜냐하면 어디서 수사를 하든 저는 약간 그 생각해요. 국민의힘이 예. 특검하자고 하는 거는 신속한 결정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아하. 이걸 지방선거까지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그래서 전재수 전 유리하게. 장관님이 부산시장 못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의혹이 사실은 좀 더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네요. 특검이라고 하고 나면 이래저래 하다 보면 지방선거 지나버리잖아. 거의 그때까지 가죠. 시간 여전히. 끌기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근데 뭐 경찰에서 좀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굳이 필요할까요? 지금 바로 지금- 동시다발적 압수수색 들어갔고 지금 의혹 제기하는 대로 수사 다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신속하게 해서 1월 중으로 결정 내준다면은 뭐 저는 뭐 특검이라고 뭐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속하게만 간다면 특검이든 경찰이든 신속한 결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신속한 생각해요. 결정이 제일 예. 중요하다. 지방선거에 그렇네요. 영향 주지 마라. 예. 그러죠.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게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특검으로 가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결과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속도 면에서는 지금 당장 수사에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는 저쪽에서 전략적으로 작전 짜는데 말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걸 작전 짜려고 시간 끌기용으로 특검을 해서는 안 된다. 네. 라는 생각은 좀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신속하게 또 강력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특검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경찰이 수사를 그래도 장관님인데 어떻게 수사해 수사 못해 일단 묵혀놓고 있어봐 이럴 때 특검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경찰이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네요. 뭐 장관님이고 뭐고 모르겠다 의혹 밝혀야 된다 하고 네. 동시다발적으로 다다닥 들어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이치 수사 같은 경우도 사실 보면은 계속 언제까지 지금 끌고 온 겁니까? 결국 뭐 무혐의를 줬다가 지금 다시 그리고 전 우리 대통령님의 의지가 읽히는 게 네 편이든 내 편이든 잘못한 건 신속하게 정확하게 밝히겠다는 의지가 저는 보여서 네. 굳이 특검이 필요한가 의문이긴 한데 그래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 굳이 안 한다고 피할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속한 결정 저는 그게 중요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국민의힘이 만약에 정말 특검을 하고 하나하나 다 들여다본다고 하면 네. 글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안 하니만 못한 상황이 나오는 게 아닐까. 근데 지금 사실은 예. 통일교 특검 얘기는 자칫하면 진짜 정쟁거리 될 수 있어요. 시간 이게 결정이 나고 실체관계가 밝히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개혁신당에서는 우리가 다 할 거야. 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다 빠져 이러고 있잖아요. 그 이게 사실은 이게 잘못하면 정쟁거리가 되고 정쟁거리가 되면 지방선거 때까지 시끄럽기만 하고 결정이 안 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 그래요. 이거 지금 뭐 부산 쪽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궁금하네요. 의원님, 이제 울산 쪽은 어떻습니까? 통일교. 사실 뭐 울산은 세력 뭐 이런 통일교에 별로 관심은 없어요. 일단은 통일교 시민들 뭐 말씀 나눠봐도 통일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은 없고 일단 부산하고는 또 약간은 좀 다른 결이 있어서 도리어 우리 울산은 좀 다른 종교가 좀 더 많죠. 다른 종교가 더 있어요. 네, 다른 종교가 더 많죠. 신 뭐 이런 종교랑 그런 데가 더 많죠. 이제 일단 그런데 예. 일단은 근데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불경 민심이 네. 우리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좀 많이 악화된 건 있어요. 불경 전체 민심이 많이 좀 나빠졌는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 민주당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더 네.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 민심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뭐 정당 지지도 조사하면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압도적으로 앞서는 걸로 계속 나왔어요. 불경도. 근데 지금 한 달 사이에 민주당 지지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져 있다. 그리고 체감하는 것도 많이 나빠졌어요. 근데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일단은 우리 민주당이 좀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더 노력해야 될 대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은 민주당은 책임 정당이어야 하고 수권 정당이어야 하고 전국 정당이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예를 들어 1인 1표제 논란 이런 것들이 영남 강원 이쪽에 또 어떤 신호를 줬을까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네.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경 민심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거기 인구가 적지 않아요. 우리가 수권 정당, 집권 여당, 책임 정당, 전국 정당을 지키려면 네. 지금 국민의힘이 정당 기능 못하고 저러고 있을 때 빨리 동진해야죠. 그래서 국민의힘 기반을 흔들어야죠. 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철수하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요.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동진하는 게 중요하다. 민심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의원님도 너무 이게 사이드가 나와가지고 앞쪽을 약간 앞을 좀 보시면서 네. 저는 저를 곁눈질로 보시면서 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얼굴이 좀 앞면이 제가 오늘 좀 흥분해서 그래요. 네. 오늘 특검 결과 때문에 사실은 좀 속상해요. 많이 속상해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고요. 김건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요. 그건 뭐 두고 우리 국민들이 잊지 않고 이거 또 밝혀낸다 생각하실 조희대 것 같아요. 대법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가 그렇게 돼요? 맞아요. 서면 수사가 뭐예요? 네. 좀 실망. 그러니까 회의하고 입장이 나온 다음에 조희대 천대엽 늦게 왔기 때문에 뭐 영향 안 준 게 아니야. 뭐 이런 건 아니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회의에 안 왔다 그래서 그 조직의 장을 그냥 무혐의로 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 그냥 무혐의로 처분한다. 아예 들여다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좀 상세하게 이상하더라고요. 들여다봤어야 될 부분이잖아요. 뭐냐면 계엄 전 또 계엄 후까지 다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말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는 사법부의 수장이라면 12.3 계엄이라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본인 입장이 나와야죠. 그렇네요. 이거는 반헌법 불법 비상계엄이고 사법부는 결연코 반대한다라는 입장이 당연히 나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입장이 없었잖아요. 음. 그게 아니라 도리어 뭐 여러 가지 후속 대응론이 이런 얘기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네. 수사 자체가 안 된 부분 아쉬워요. 이거 아쉬운 부분이다. 물론 특검에서 고생하신 건 알아요. 네. 애먹은 것도 알아요. 저도 특검 갔다 왔잖아요. 너무 고생하고 있고 너무 힘들어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세트가 안 되면 어허. 진도가 못 나가는 거예요. 영장을 받아줘야 수사를 하는데 영장을 안 말입니다. 받아주니까. 영장을 근데 사법부는 왜 영장을 안 받아줄까요? 모르겠어요. 아니 저도 변호사 출신인데 예, 이렇게 안 나오는 거는 왜? 없었죠. 아니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사소한 예. 사기 사건도 영장 잘 나와요. 폭행 사건도 영장 잘 나오고 영장 진짜 잘 나와. 특히 압수수색 영장은 너무너무 잘 나오거든요. 아니 전 집에 있다 보면 저도 요즘도 한 번씩 날라와요. 너 계좌 열어봤다? 압수수색에서 이런 거 막 날라와요. 그럼 뭔지도 모르고 그랬나? 이러고 넘어가는데 왜 이런 사건에는 그렇게 영장이 안 나가냐고요. 이 중요한 사건에. 그래서 사법부가 의심스럽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뭐 주기현 판사가 이제 하는 모습만 보더라도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다. 조희대도 마찬가지고 대선 국면에서 자 화를 계속 내고 있는데 우리가 왜냐면 이건 역적 사건이잖아. 역적 사건인데 역적 사건에 예. 옛날로 치면 이제 국조하는 이제 막 니제를 알렸다고 막 그런 우리 사건이야. 사도에서 진짜 많이 사고였던 그 사건이야. 근데 예. 이렇게 해요? 역적 사건을? 그냥 하다못해 초코파이 한 개 훔친 것보다 더 가볍게 다루면 어떡하냐고. 그게 답답하고 그게 화나는 속상해요. 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거는 예. 힘센 사람 앞에 더 엄해야 하고요. 약한 사람에게 그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약한 사람한테 엄하고 힘센 사람 앞에 주눅 들어 버리면 그게 무슨 정의입니까? 맞습니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좀 내부에서 또 시끄럽더라고요. 네. 내년 지방선거에 계엄 정당론이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말이 지방선거 때 미루는 거 아니에요? 어제 공개회에서 나왔는데 국민의힘 지방선거 때 미루는 거 아니에요? 왜 이래요? 근데 양양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계엄 정당론, 부정선거론 이게 중도층이 공감하지 않는데 도움이 되냐 이렇게 물어봤고 김민수 최고위원은 네. 아니 왜 당내 공격하냐 민주당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른바 내부 총재가 이런 얘기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보면요. 예. 이제 싸움이 났어. 싸움이 났어. 국민의힘 집안 싸움이 났어. 갑자기 웃음이 또 이제 얼굴에 그 집안 싸움이 났는데 저는 제가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도 썼는데 주영호 부의장하고 윤한홍 아저씨가 갑자기 막 유체이탈 해가지고 자기는 처음부터 윤석열과 싸운 투사처럼 하는데 아니거든요. 그래요. 저 국민의힘에 있을 때 저 국회의원들 막 쫓아내려고 할 때 제가 듣기로는 주영호 부의장이 든든한 뒷배가 돼가지고 막 그래요? 그랬던 사실은 뒤에서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아저씨예요. 그리고 윤석열 지키는데 누구보다 앞장섰던 아저씨고 윤한홍 아저씨는 대놓고 친윤이었고 그렇죠. 얼마 전에 찐윤. 얼마 전에 국회에서 만나가지고 제가 선배님 잘 지내시죠? 악수 당하니까 니캉 악수 안 해. 그랬던 아저씨가 제가 뭐 정했다고 저는 그 윤석열 안 된다는 얘기 한 게 단데 근데 갑자기 유체이탈에서 자기가 무슨 투사처럼 뭐가 투사해 윤석열 지키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어쨌든 근데 이 양반들이 이렇게 조영 부의장은 TK 대표 주자고 맞아요. 윤한홍 아저씨는 PK 쪽 움직이는 분이잖아요. 그렇네. 왜 이 양반들이 이럴까? 자 가만히 보세요. 되게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예. 그 장동혁 아저씨에겐 꿈이 있었어요. 제 추정이에요. 추정이에요. 팩트를 얘기하는 팩트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제 추정으로는 장동혁 아저씨한테 꿈이 있었어요. 어떤? 1단계 우선은 강성 지지를 받고 TK, PK 토호들을 끌어안아서 내가 친한계를 다 날려버리고 예? 엘리트를 다 날리고 당내 경쟁자를 다 제거해서 일단은 엘리트라고 국민의힘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엔 자기가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1단계. 그다음에 2단계는 TK와 PK 쪽 토호의 핵심 인사를 경고성으로 목을 쳐서 꼼짝 못하게 한 다음에 TK, PK 토호를 완벽 장악한다. 예. 3단계. 자, 이러면 당이 완벽히 장악됐죠. 당원 장악했고 그렇죠. TK, PK 토호 장악했고 경쟁자가 없죠. 예. 적극적 중립 노선을 취하면서 대선을 준비한다. 이게 이분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었을 텐데 계획. 이게 빠그라들었어요. 몇 편이 이래서 죄송해요. 왜 그렇게 됐냐? TK, PK에서 장동혁을 내세웠던 건 TK, PK 토호들은 늘 바라는 게 바지 사장이에요. 실질적으로 대장이 돼서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싫어해요. TK, PK 토호들의 바람은 내 기득권 건드리지 마.
내 지역구는 내가 완벽하게 지키고 있으니까 예. 내 마음대로 하도록 건드리지 마. 내 공천 건드리지 말고 내 기득권 안 건드리면 돼. 이거 말고는 관심이 없거든요. 네. 이거 말고는 관심이 없는데 그 장동혁이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장동혁의 두 번째 단계 계획 TK, PK 토호의 핵심을 제거하고 완전히 종속시키겠다는 계획을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1단계 완수하도록 두면 안 돼. 음. 장동혁 제거하고 세바지 사장을 찾아야 해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TK 대표주자, PK 대표주자 두 사람이 나서서 장동혁 공격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3분지에 빠졌어요. 3분지게 삼국지예요? 삼국지 지금 뭐냐면 장동혁, 최민수를 중심으로 김민수. 한, 예. 김민수를 중심으로 한,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최민수 배우님께 누가 될라나. 그 장동혁, 김민수가 중심이 된 또 강성 지지 윤어게인 세력, 윤어게인 세력, 한 세력, 예. 친한계 세력 한 세력, 친한계 세력 있죠. 그리고 이제 TK, PK 토호 세력. 이렇게 해서 3분지계로 나눠져 가지고 예, TK, PK가 이제 바지 사장 누구 세울지를 잘 봐야 돼. 이제 한동훈 쪽은 세우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겠죠. 새 바지 사장을 찾을 거야. 아하. 그러면 이제 그 바지 사장 세워가지고 세 예. 팀이 싸우겠죠. 근데 야, 재밌네. 지방선거랑 상관없어요. 여기는 예, 그 TK, PK 토 쪽은 지방선거는 100% 이긴다고 생각해요. 그렇겠죠. 신경 안 써요. 예. 서울 선거 관심 없어요. 아하. 여기는 서울 선거에 아예 관심이 없어요. 다른 지역이 어떻게 되든 관심 말든 없어. 나란 일에도 관심 없는데 뭘 서울 선거에 관심 없어. 관심 없고. 그리고 내 지역만 잘 지키면 된다는 생각이고 내 지역은 확실히 지킨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TK 지금 국민의힘 다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PK도 요즘 우리 민주당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테마들이 생기면서 네. 국민의힘이 많이 회복을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쪽은 별로 걱정을 안 해 지금 솔직하게는요. 그러면 무슨 지방선거 때문에 이러겠어요. 지방선거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자기들 간에 당권 싸움 3분지기에 들어갔어. 야, 이거 진짜 이러고 싸우고 있네요. 국민의힘이. 거기서 이제 개혁신당이 그러면 내 건 없을까라고 숟가락 딱 얹기 시작했죠. 야. 그러면서 이제 크게 보면 4분지계까지 4분지계까지. 그 집안 싸움이 벌어졌어요. 집안 싸움이 당권 싸움, 벌어졌다. 당권 싸움.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제가 볼 때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TK, PK 이쪽이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저도 그게 이길 것 같아요. 거기서 그 새 바지 사장을 새 바지 사장 누구 데리고 찾? 와서. 윤석열도 거기 쪽에서 바지 사장 찾다가 세운 사람이거든. 아. 바지 사장 누구 세울까? 누굽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좀 지나 보면 이제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장동혁 대표도 약간 좀 당황한 것 같아. 주호영, 뭐 윤한홍 이런 의원들이 사실상 장동혁 대표를 비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어게인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윤어게인이 아니다가 아니라 예. 장동혁 네가 아니다. 네가 아니다, 얘기. 사실은 장동혁이 아니었으면은 이런 얘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근데 장동혁 대표가 네. TK, PK 토호의 그 오래된 구력, 정치 구력을 가볍게 본 거죠. 여기는 특히 토호 세력은 기본적으로 예. 지역 유지들이고 20년, 30년 지역 정치에서 완전히 그냥 닳고 다른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데 예. 그 눈치 빠른 걸 쉽게 생각하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진 거죠.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야 한동훈계 치고 나면 다음 우리 차례야. 지금 적어야 돼. 바지 사장 아닌 것 같아. 지가 진짜 사장 하려고. 진짜 사장. 그런데 그지. 지금. 감히 감히 진짜 사장을 하려고 해. 야 바지 사장으로 바꿔 다시 이래 된 거죠 이제 지금. 그래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장동혁 대표도 이제 말이 어제 나온 보도를 보니까 계엄사가 요구했던 재선 의원들 만나가지고 기조 변화 의사를 내비친 걸로 확인되고 있다. 특검이 끝나는 12월 말을 그 시점으로 언급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네요. 이제 그 토호 세력 다시 손잡아야 된다는 걸 생각할 거예요. 이제 장동혁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은 하나밖에 없어요. 잘못했어요. 잘할게요. 다시 바지 입을게요. 바지 사장할게요. 네, 이렇게. 저 그런 생각 없어요. 저 진짜 사장할 생각은 없어요. 하고 이제 뭐 달래면서 가야 되는. 지금까지 제가 하는 얘기들은 저의 그냥 추정입니다. 네. 팩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추정. 고발하지 마세요. 네네. 네. 그렇게 될 것이다. 야 이거 흥미진진하네 또. 그 보는 재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주호영이 왜 그럴까, 윤한홍이 왜 그럴까. 뭐 10년, 그러니까 10분 동안 자기 정말 기득권 때문에 그래요. 욕을 먹었다 이런 얘기까지 방송 나와서 하고. 자기 기득권 때문에 그래요. 기득권 때문에. 기득권 때문에 그런다. 거기는 모든 메커니즘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움직여요.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계속 손잡고 가다가는 큰일 난다. 손을 놓고 다른 사람 손을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 하는 것이겠죠. 그 당 안에 장동혁이 더 커지면 안 된다죠.
오로지 그 생각만 그 보고 있는 생각만 거예요. 하고 있다 그 지금. 생각만 보고 있는 거고 예. 진짜 싸움을 의지가 있었고 진짜 바른 말 마음이 있었으면 왜 1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제가 네. 국민의힘에서 바로 잡으려고 할 때 왜 저를 그렇게 공격을 했죠? 공격에 앞장섰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축출에 앞장섰던 사람들. 이제서야 왜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고 나서 국민께 사과한 적 있나요? 없잖아요. 예. 국민께 사과는 안 하고 마치 처음부터 투사했던 것처럼 유체이탈을 하고 있잖아요. 음. 자, 이거는 그래서 철저하게 정치적 계산에 따라서 거기 진정성 없는 행동으로 속으면 저는 안 된다. 어.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여의도로 돌아왔습니다.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을 맡게 됐는데 한동훈이 정리돼야 장동혁 지도부가 중도 확장의 길이 열린다. 그 말이 제가 말한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은 중도로 표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도로 언젠가는 가려고 갑자기 중립 또는 진보 목소리까지 내릴 수도 있는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계별로 단계별로 지금, 가는 생각을 거지. 하고 있는데 1단계 한동훈계 제거, 예. 2단계 토 세력 굴복, 음. 3단계 이제 영토 확장이다. 중립, 진보 이러고 나갈 생각인 건데 네. 지금 1단계에서 지금 토 세력에게 수가 읽히면서 지금 발목 잡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해찬이 하는 말이 딱 고위기인 거예요. 그런데 결이 같은 얘기예요. 결이 같은 얘기고 그래서 참 흥미진진한 상황이 되었는데 제가 볼 때 근데 결국에는 결국에는 어떻게 제가 됩니까? 생각하기에는 예. 장동혁계와 음. TKPK 토호 간에 네. 모종의 조율점을 찾으려고 할 다시? 겁니다. 근데 찾을 때 이제 적이 필요하겠죠. 또 친한계가 적이 될 거예요. 제물로 삼아서 친한계를 제물로 삼아 예. 또 모종의 합의를 하는 아. 형태로 흘러갈 겁니다. 친한계는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참 보면 삼분지객이긴 한데 참 좀 계속 서러운 두드러 맞는. 두드려 맞는 입장이긴 해요.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이렇게 당이 이 난리인데 네, 그 당원 게시판 단계 논란도 이렇게 불거져 있고 다시 한번 네, 네. 한동훈 대표 버틸 수 있습니까? 뭐 저는 원내 진입도 어렵고 결국에는 본인의 팬덤 정도에만 계속 머물러 있다가 네 국민의힘 주류로 진입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왜냐하면 당원들 상당수는 지금 이미 너무 강성이 돼 있어요. 네 팬덤을 가지고 있는 한동훈계 당원 해봐야 전체 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당원들 중에. 그러면 당원을 장악할 수도 없고 TK, PK를 비롯한 이쪽 지역구도 이쪽이 너무 단단하게 갖고 그렇죠. 있는데 반한동훈 갈 수가 정서가 강하기 없고. 때문에 예. 지역을 장악하지도 못하고 당원을 장악하지도 못하고 원내를 장악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기댈 데가 없죠 사실상. 그렇네요. 그러면은 정치 계속 못하는 겁니까? 어떻게 할까요? 저 그냥 이것도 뭐 조심스러운 생각인데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밖으로 빙글빙글 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질의멸렬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라진다. 그래도 쉽게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친한계가 여전히 뭉쳐 있어요. 그래도 친한계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들이 있는 한 한동훈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지만 네. 아마 다음 총선 정도 되면 이 친한계 의원들의 대다수가 물갈이가 되겠죠. 그때는 이제는 소멸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렇네. 총선 과정 거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이제 시간은 좀 남았지만 다음 총선 때 되면 아마 친한계 의원 대다수는 공천을 못 받을 겁니다. 그럼 그때 되면 자연스럽게 소멸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동훈의 기반은 친한계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렇네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지 시간이 않아요. 없죠. 마음이 그 급하죠. 안에 한동훈은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번 전국에 계속 사실상 폭주하는 이런 모습 보이고 네, 있는 마음이 거. 급해요. 너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대장동이 글을 몇 개씩 올리고 그러는 그러니까요. 게 마음이 급한 거예요. 어떤 부분이 급하냐? 내년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 보궐선거 같이 이루어지는데 예. 그때 반드시 원내 진입을 해야 한다는 급박감이 있어요. 그때 원내 진입 실패해 버리면 예. 친한계들이 나중에 다음 공천 안 때 되면. 공천 학살 당할 때 막아줄 수 있는 그렇죠. 어떻게 할 방법이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죠 자기 입장에서는. 마지막 기회다 이제. 자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재보선 공천을 받을 가능성도 지금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게 더 받기 어떻게 그런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고 자꾸 안 만들어지는데요. 제가 봐도 안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소멸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국민의힘은 다시 TK, PK 토호 중심으로 다시 또 그렇게 그걸 못 벗어나요. 뭉쳐서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 지역 패권주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못 예. 벗어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 많이 말씀하시지만 뭐 국힘 제로, 국민의힘 제로는 가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게 네. 내년 지방선거 아하. 부울경 선거에서 그렇네요. 민주당이 이기는 겁니다. 음. 자, 이게 제대로 된 정치가 그렇네요. 아니잖아요. 자, 맞아요. 여기 국민이 위한 게 어디 있어요? 시민이 위한 삶의 개선이 어디 있어요? 정책 나라 위한 국민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기득권 카르텔만 남아 있다고요. 네. 그럼 깨 부숴야 됩니다.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영남 기반을 부숴야 여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영남의 인구가 500만이 넘습니다. 엄청난 인구를 갖고 있어요. 여기가 본질적으로 변화하면 네. 국민의힘이 이렇게 토호 세력. 자, 제가 며칠 전에 울산에서 북콘서트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울산도 이제 민주주의 해야 합니다. 네. 왜 언제까지 울산 행정과 정책이 기득권 카르텔을 지키고 기득권 카르텔에게 부를 나눠주고 시민들을 외면하고 시민의 정치 참여와 시민의 행정 감시를 외면한 반민주적 형태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까? 이제 민주 울산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 정치 참여, 시민 감시, 시민이 위한 정치, 기득권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네. 정말 우리 이웃을 함께 가고 미래를 준비하고 청년을 살리는 그런 정치 해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목소리들이 영남에서 많이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부울경부터 시작하겠죠. TK보다는 부울경이 훨씬 변하기 낫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기반이 있어요. 탄탄해요. 나름. 그래서 올해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보다 많이 앞섰거든요. 네. 지금은 좀 많이 또 훅 내려오긴 했지만 자, 여기 부울경부터 내년 지방선거에 변화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버리면 국민의힘 기반이 통째로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의힘이 역사적인 소명을 다하게 하려면 부울경부터 내년 지방선거에서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게 중요하구나 진짜. 왜냐하면 예. 국민의힘의 기반이라고 하는 게 지역 토호 기반입니다. 아하. 지역 토호 크게 보면 TK, PK거든요. 그렇죠. 그럼 TK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PK는 변한다고요. 음. PK만 무너져도 남은 건 TK밖에 없게 되면 네. 자민련이 무너진 것처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되게 중요해요.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서울은 우리 이게- 민주당이 이겼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요. 서울은 우리 민주당이 이겼다고 저는 생각해요. 안 져요. 예, 앉을 거다. 왜냐면 오세훈이 낙동강 오래알이 됐어. 오세훈 시장이 국민의힘에서 일단 공천 안 줄 가능성이 더 커 지금은.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여기 국민의힘 뭐 후보는 나경원 의원이 되고 네네. 오세훈 시장은 탈당해가지고 밖에서 좀 하다가 나중에 단일화하고. 오세훈 시장은 아마 이준석 개혁신당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을걸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안에 오세훈 쪽 누가 있어요 지금. 없죠. 토 쪽에서 돕지도 않아. 뭐 장동혁이 돕지도 않아. 한동훈이 친한계 돕는 쪽도 것도 아니야. 예. 토 쪽이랑 손을 잡을 수도 있겠다. 그나마 거기는 바지 사장으로 오세훈? 설마? 이거는 상상의 영역이고. 네. 어쨌든 그런데 내년 지방선거 이제 다른 지역은 우리 민주당이 우세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부울경이 이겨야 되고 부울경에서 이겨야지만 국민의힘 기반이 완전히 확 흔들려요. 네. 아니요, 오늘 의원님하고 말씀을 쭉 나눠 보니까 이게 중요한 해법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실제로 행동을 통해서 이뤄내느냐 그게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우리 전재순 장관님의 억울한 네. 부분을 빨리 밝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음. 부울경 중요하다. 이게 단지 부울경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전체의 정치를 바꿀 수 있고 삶을 바꿀 수 있고 그렇죠. 우리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선거다. 맞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더 이상 사실은 국민의힘의 이 행태를 참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약간 우리 정치를 계속 후진하고 후퇴시키는. 정치라는 게 시민을 위해야 해요. 약자를 강자 만들어야 하고 약자를 보호해야 하고 강자의 강함이 약자에게 함부로 하지 않도록 더불어 함께 사는 대동세상 만드는 데 있어야 하고 네. 사회의 원칙과 공정함을 지켜야 하고 어디까지나 시민 참여와 시민 감시를 통해서 시민에게 이익되는 게 이 정치의 본연이어야 돼요. 근데 예. 그게 아니라 토호라는 것, 토호라는 거. 지역의 기득권 카르텔을 만들고 기득권 카르텔 속에서 이익만을 향유하려고 하고 모든 정치를 기득권에게 되돌려 주려고 정치적 이익을 하려고 하는 것. 여기는 시민이 철저하게 배제되는 배제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잘못된 토호 정치는 반민주적이고 네. 반시민적인 거예요. 하하. 이거 바꿔야죠. 근데 국민의힘의 기반은 지금 토호 정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시대인데 자율주행차가 나오고 이런 시대인데 정치만 이렇게 사실 세력화되어 있는 그런 거예요. 정치 세력이 있다. 지금 보면은 영남 쪽에서 뭐 지방 행정하는 거 보면 다 무슨 개발 사업만 하고 있거든요. 자, 그린벨트 푼다. 누가 이득 보죠? 그린벨트 땅 사러 온 사람이죠. 야, 너 땅 사라 풀어줄게. 야, 그리고 중앙에서 돈 타왔다. 어느 기업 줄까? 이것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네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우리 국민 혈세. 더 이상 발전이 없다. 자, 저희가
좀 짜증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쭉 나눠봤는데 그래도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수락 연설 직전 모습을 찍은 사진이 미국 타임즈 올해 100대 사진에 선정이 됐습니다. 국위 선양을 또 해주시네요. 이 사진 정말 잘 찍혔더라고요. 멋지게 찍혔더라고요. 저 요새 그냥 그 생각해요.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 보유국이다. 진짜 그 생각 들어. 너무 좋아요. 이재명 대통령 보유국이다. 너무 잘하고 계셔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동안 우리가 3년 동안 봐왔던 모습, 출근도 제대로 안 하고 맨날 술만 마시고 이것과 다른 일하는 모습 보다 보니까 좋아요. 이건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좋아요. 예. 진짜. 그리고 저는 지금 뭐 개혁신당 쪽에서는 이렇게 이제 업무 보고나 다 오픈하는 거 가지고도 또 토론이 날던데 생중계되는 당연히 생중계해야죠. 공개한다는 것은 공정하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네. 공개하겠다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신뢰를 지키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런 실행인 거예요. 공개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감시 감독하도록 하는 겁니다. 네. 진짜 민주주의를 실행해 가시고 계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국가와 국민의 신뢰가 회복이 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세계의 모범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 네. 당연히 잘 사는 나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런 것들이 공직자는 이래야 된다. 기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대통령님께서 어려운 얘기 하고 있다 생각 안 해요. 기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본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본과 기본과 본질이 제일 중요합니다. 보니까 지금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이 오늘 10시 30분에 뭐 기자회견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거기가 삼선 정치인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아마 정치적으로 또 아마 이상한 또 짓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본질은 자기가 일을 안 하고 일 못 해가지고 뭔 말인지 못 알아먹은 게 본질이지 무슨 그걸 정치적으로 또 이상하게 풀려고 그래. 답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딱 물어봤을 때 A라고 물어봤는데 왜 A라고 답을 안 해? 그 뭐 할 말이 없거나 모르거나 아니면 질문을 위해 뭐든 다 문제예요. 그렇지. 인천공항공사 사장 그것도 1, 2년 한 것도 아닌 사람이 네. 뭘 묻는지도 몰라, 답도 몰라, 상황도 몰라.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해야 될 부분이지 무슨 기자회견에서 또 정치적으로 이상한 정치 논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한다면 그것도 또 비겁한 거죠. 아마 이제 오늘 또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아서 그죠? 우리 국민들이 좀 보고 계신데. 그게 그러면 안 아주 되잖아요. 나쁜 정치인데 나쁜 정치. 그러니까 잘못했을 땐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 일을 예. 그걸 뭐 정치적으로 꼬아가지고 이상하게 막 그죠? 잘하면 되지. 잘하면 되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대답하고 모른다 이렇게 하면 될 일인데. 제가 몰랐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 되지. 그 말 한마디 할 용기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콩 GPT 이 국장 그런 분도 계신데 그런 분도 계신데 그러니까. 잘하면 칭찬 받는 것이고 그분 너무 잘하시더라. 못하면 혼나고. 너무 잘하시더라.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정말 이 콩 GPT 이 국장처럼 다들 아마 열심히 하고 계실 겁니다. 이제 이렇게 행정이 예. 공개돼야지 시민들께서도 이제 믿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사실 일하는 사람은 홀대받고 시기 질투에 시달리고 네. 일은 안 하고 뒤에서 호닥질하는 사람들만 정치질로 자꾸 올라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오픈이 돼야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아요. 맞아요. 일하는 사람 대접받아요. 우리가 진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일 잘하는 사람들, 일 잘하는 공직자를 둔 대한민국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보내드려야 되는데 가시기 전에 못다한 말씀 있으면 잠깐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12월도 이제 우리 마무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 이맘때와 비교하면 대한민국이 정말 많이 안정되고 무엇보다 국가와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고 그런 부분들이 다 같이 아마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희망. 오늘 하루 그럼요. 사는 게 녹록지 않을 겁니다. 네. 걱정도 많고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 희망 놓지 말고 희망이 있어야지 또 우리의 노력도 더해질 수 있고 우리의 삶도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힘든 분들 연말 연시 이때만이라도 우리가 더 관심 갖고 네. 더 살펴보고 하는 그런 기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연말 연시 때만 그러냐 말씀하시는데 연말 연시 때만이라도 우리가 관심을 가짐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함께 살아야 한다는 그 마음을 한 번 더 일깨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관심 갖고 함께하는 그런 연말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